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보도이사 원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제작이사 영킴입니다. 예. 오늘 떨리는데요. 제가. 네, 오늘 되게 화려하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너무 화려해요. 예. 와 벌써 나왔네. 저희 라디오 코리아 12시부터 2시까지 책임지시죠? 네. 그렇죠. 라라랜드의 이시안 진행자님. 네. 라라랜드뿐만 어서 오세요. 아니라 또 각종 여러 그 행사서부터 그리고 또 이제 주말에 홈쇼핑 월드를 담당해 주시는 우리 이시안님이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라디오 코리아에서 여러분들의 점심시간 12시부터 2시까지를 책임지고 있는 라라랜드의 진행자 이시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이 LA 남가주 지역 내에 그 방송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아니 TV를 틀면은 자주 나와요. 이시안님이 샥 나와요. 저기 안주영 씨랑 같이 나올 때도 많고. 그럴 때도 많고. 뭐 그런가요? 제가 가끔씩 보는데 네. 뭐 딱 혼자 나오실 때도 있고 두 분이서 같이 나오실 때도 있고. 그 감사하게. 이렇게 감사하게도 예, 이제 TV 통해서 많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오히려. 많은 광고주님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근데 이렇게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TV에서도 자주 나오고 그 뭐 한인타운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는데 그 언제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이런 활동을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또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국에서도 방송 일을 좀 했던 그렇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는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방송 일을 시작한 지 저는 20대 초반부터 한국에서 방송을 했거든요. 20대 초반. 네, 20대 초반부터 한 22살 때부터 방송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어느 겁없이. 방송 어느 방송에 이렇게 저는 이제 제가 미스 코리아 출신.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는 걸 익히 알고 있습니다. 미스 그래서 코리아. 사실 요즘은 조금 달라졌겠지만 약간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벌써 15년 전, 16년 전인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등용문이었어요. 네, 뭔가 맞아요. 이제 제가 많은 연예인들이 미스 코리아가 그렇죠, 됐죠. 이승연도 있고 되게 많죠. 뭐 오현경 씨도 오현경 있고, 씨도 손태영 있고. 씨도 되게 김사랑 그쵸. 씨도 있고 예. 굉장히 많은데 되게 많네. 등용문이었어요. 어떤 네. 그리고 저 때도 이제 어쨌든 뭐 나가서 뭐 지역에서 진선미를 타이틀을 달고 이제 본선에 나가면은 그때부터 총 세종문화회관의 본선이 치러지기 전부터 기획사로부터 굉장히 많은 러브콜이 들어와요. 네. 아 그래요? 뒤에서 다 들어와요. 어떻게 알고?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매니지먼트가 없는 상황이고. 처음엔 없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있어. 저는 고현정 씨랑 같은 기획사였어요. 마지막에는 고현정 씨랑 그 유재석 씨 있었던 오. 그 소속사에 저 아니 유라인에 들어갔어야지. 제가 미국을 와버렸네요. 원래 연예인 되고 싶으셨던 건가요? 자연스럽게 저도 그때 이제 제안을 받아서 소속사에 들어가게 됐고 굉장히 체계적인 그때 이제 저 막 이동도 도와주는 매니저분도 계셨고 막 네. 이런 그 다니는 되게 좋다는 그 연예인들 다니는 미용실도 진짜 다녔고 그리고 그 스타크래프트를 타고 다녔어요. 그 밴. 그때 그 스타크래프트는 아니었고 아 그, 본고. 그 뭐죠 카니발 같은 아 네. 카니발. 네. 좀 더 뜨면은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를 타고 다니는 건데. 그러게요. 네. 그리고 뭐 진짜 옷 같은 거 쫙 협찬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렇죠. 이 중에서 저한테 맞는 거 골라가지고 네. 입혀서 막 네. 해주고 그러니까. 아니 특히 서울대 졸업 출신이라서 이렇게 프리미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김태희처럼 말이야. 뭔가 완전 네? 서울대 프리미엄이 안 됐나요? 서울대 뭐 서울대 뭐. 그쵸, 한국은 미스 아무래도 코리아? 좀 한국은 학벌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예.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 플러스 요인이 뭐 없었다고 하면은 좀 거짓말이 있었겠죠. 그렇게 이제 조금 그런 광고 쪽으로 조금 활약을 좀 하고 네. 그리고 그때 당시 뭐 이런 뭐 동아 TV나 이런 프로그램 뭐 지금의 게리 뷰티 같은 네. 그런 네. 뷰티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나올 때였어요. 혹시 우리 이제 이거 그때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광고 있나요? 지금- 저는 그 땅콩 꽈배기에 나왔어요. 그 땅콩 정말요? 꽈배기라는 그 지금 선전에 자료 나왔어요. 있나요? 땅콩 꽈배기 망했어요 결국.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 그때 네이버에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이거 농심 농심. 저는- 땅콩 꽈배기 저는 아직 땅콩 그 꽈배기와 만났어요. 아 광고는 생각이 나네. 그렇게 딱 노래 부르니까. 땅콩꽈배기. 네. 어우, 뭐 요즘에 아직 그 꿀꽈배기 같은 거 아직 슈퍼에 있던. 그런 음식 CF 찍어 보셨어요? 저는 그 CF 많이 찍으시고. 롯데껌이랑 롯데껌 아직 나오셨구나. 네이버에는 제 그 검색하면은 제가 나와요. 뭐를요? 뭐를 검색해야 돼요? 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아니 지금 알려줘요. 지금 자막으로 나가게. 아, 활동명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시안 치면은 좀 이렇게 아니요, 나오나요? 다른 활동명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네이버에 제 사진이랑 아, 나와요. 활동명이 달랐고. 예, 예, 개명했어. 예. 아직 나와요. 예, 예, 예. 자, 이시안이 그러니까 본명이 아닌. 이시안 본명인데 아 그때는 이름이- 이제 다른 예, 명. 이름을 활동할 때 이름 2번 바꿨어요. 이시안도 이름 예쁜데.
이름을 뭐 아, 그러셨구나. 저는 그 이시안님이 이제 라라랜드를 하실 때 그 같이 이거 이안님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시안과 이안. 맞아요. 나는 그 이름 네. 두 이름이 너무 네. 비슷해가지고 닮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잘 될 거라고 저는 딱 그 느낌이 왔었어요. 그런데 선전 찍을 때, 이 광고 찍을 때, 그 땅콩 꽈배기 찍을 때 정말 농담이 아니고 그거를 한 100봉지를 먹은 거 같아요. 100봉지가 아이, 뭐야? 그럼요. 이때만한 쓰레기 봉지 안에 있는 걸 다 먹어야 됐었어요. 결국은 입이 헐어가지고 피도 나고 막 그랬는데 그런 선전할 때 아니면 그런 CF 할 때 그렇게 엄청 힘든 그런 쉽겠죠. 경험 있지 않아요? 엄청 쉽겠네. 그쵸. 진짜 딱 아시는 것처럼 뭐 사실은 잠깐 15초 나오잖아요. 네. 15초, 30초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뒤에서 걸리는 시간은 거의 뭐 하루 종일 반나절 이상 걸리잖아요. 그니까요. 그게 그때 당시 에이전시들 있잖아요. 맞아요. 모델 에이전시들 오디션 엄청 보러 다니고 맞아요. 예. 그래서 그 기억이 20대 초반에 막 예. 그랬었죠. 근데 그렇게 활동하다가 좀 이렇게 활동하다가 네. 저는 사실 제 전공이 있었어요. 예, 무슨 전공이죠? 저는 이제 서울대에서 기악과 기악과. 공사학번. 기악과. 예. 기악과. 기악과가 그러니까 서울대 어떤 이제 걸 하는 건지. 저는 기악과에서 이제 하프 전공을 했어요. 하프. 네, 하프도 와. 하고 이렇게 이제 어울려. 너무 피아노도 어울린다. 하고. 인기가 진짜 많았을 것 같아. 왠지 이렇게 하프를 하실 것 같아 지금. 지금요? 아니 뭐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되게 우아하잖아요 이시안님은. 그런가? 그래서 이렇게 하프를 하프 연주를 가끔씩 하세요 지금도? 지금은 이제 저한테 이제 본업이 방송이 됐기 때문에 가끔 뭐 어떤 요청을 하는 제가 이제 발륜티어로 정말 제가 좀 뭐 어디 해주고 싶은 뭐 체리티 행사 같은 거 있다라든지 그런 거는 기꺼이 가서 제가 그럼 그걸 이렇게 들고 가요 하프를? 네, 지금 하프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큰 그랜드 하프가 있고 약간 작은 켈틱 하프가 있는데 켈틱 하프 같은 경우에는 일반 SUV 같은데 이제 의자 접으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좋은 일 발렌티어를 또 매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주 활동도 가끔 그런 것도 해요. 하프를 하나 음. 소유하세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게 너무 비싸고 우아해가지고 그 약간 하프가 어디 집에서 너 하프 있네. 난 그런 건 그런 저도 경험 한 번도 뭐 주변에 없어. 하프 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랜드 하프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고 일단 범접할 수 없을 것 같고 네. 뭔가 대중적이지 않아서 비싸고 어렵고 막 힘든 악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기 미국도 그렇지만 하프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네. 그럼 투닝은 직접 매번 다 하는 해야 거예요? 되죠. 매번 아.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고 그 페달이 7개 바닥에 7개 있어서 그걸 항상 이렇게 페달이 하는 있어요? 거. 네, 어머 나 항상 그것도 하는 몰랐어. 거예요. 좀 어려운 어려워요. 악기예요. 어려운 근데 악기구나. 한국에서 페달이 은근히 있구나. 많이 하시고 예. 은근히 많이 하는데 좀 경쟁률이 세요. 학교에서 잘 안 뽑아서 대학에서. 아.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가 있죠. 또. 학생이 몇 명이었는데요? 서울대 거기 다니셨을 때 같은 서울대 반? 저 때는 딱 2명이었는데 저 위 두 때는 명? 또 한 명도 없었어요. 안 아. 뽑았어요. 학교에서 진짜 학생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드물구나. 네, 잘 안 뽑거나 진짜 한 명 뽑거나 많아야 2명 뽑거나 막 그런 식이에요. 그럼 음악에도 조예가 되게 깊으시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저는 6살 때부터 계속 했으니까. 6살 때부터 네, 완전 악기를 많이 했죠. 엄친딸이었어. 몰라서 죄송합니다. 예중 예고 나오고 막 그렇게 했으니까. 뭐 항상 예술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셨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좀 창작 그러니까 예체능 쪽에 좀 항상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서울대 쪽이라면 거의 그거 황소곱창 집이라고 혹시 거기 그 서울대 근처에 낙성대. 낙성대 근처 여기에 그 황소곱창 집이라고 있는데 맞아요. 그 곱창 집이 진짜 맛있죠. 너무 맛있어. 싸고 그래서 맛있어. 곱창 찾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제가 때문에 자꾸 이거 곱창 얘기를 내가 곱창이가 며칠 전부터 맞아요. 아니 근데 시안식 그 곱창집이 되게 저렴한데 진짜 맛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혹시 그 황소곱창 아시는 분 계시면 여기 댓글에다 한번 걸어주세요. 정말 거기가 너무 가고 싶어 또. 맞아 추억의 맛집. 네, 겨울에 가면은 거의 그냥 다 그 설이 이렇게 다 뿌옇게 돼가지고 완전 제대로야. 그거 그리고 정말. 막 순대촌 유명하고 서울대 그러니까 활동하실 때가 2002년 초반서부터니까 그때도 이렇게 보면 2002년 초반 맞죠? 2000년대 초반. 7년부터. 예.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이제 그 한국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고 그럴 때였어요. 그죠? 그럼요. 이미 뭐 드라마 같은 경우는 한국 뭐 드라마 연예인들도 그렇고 이미 막 한류 특히 일본 쪽으로 그때는 막 네네. 일본 쪽으로 막 한류 스타 뭐 배용준 씨 뭐 맞아. 막 윤사마 뭐 이런 맞아, 거 맞아, 그때 맞아. 2000년대 그때 있잖아요. 뭐 이미 뭐 한류 뭐 가수들도 그렇고 막 보아 일본으로 진출해가지고 뭐 그럴 아니 때였어. 근데 보아는 일본을 진출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
set the record straight 해야 되는데 보아는 한류 가수가 아니에요. 그래요? 보아는 일본으로 그 1집이 이렇게 망해가지고 한국에서 그 ID PCB가 그렇게 잘 되지 않아가지고 아예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가수로 데뷔를 했어요. 맞네.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그것만으로 아니고 또 이제 그 거기에 일본의 최고 여가수 아무로 나미의 맞아요. 모든 기록을 이렇게 거의 깨고 그렇죠. 오리콘 그게- 차트 그죠? 오리콘 차트 응. 1위. 예. 그러니까 그게 이거 한국 가수로 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일본 가수로 거기서 가서 했던 거예요. 일본어로 배워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먼저 뜬 거죠. 그렇죠. 보아가 맞아요. 그러면서 또 역으로. 나중에 이제 한국에 역으로 온 것 같아요. 팬- 맞아요. 좋아하셨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거의 인더스트리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같은- 가요계에 맞아요, 있었으니까 맞아요. 그 보아가 처음에 나왔을 때 처음으로 이 프라임타임 TV에서 그 TV에서 광고를 나온 가수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는 딱 둘인가 셋밖에 안 됐어요. 여기 사이버 가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는 그 보아고 그리고 하나는 노을이라는 그룹이었어요. 근데 노을? 걔네들이 그 박진영이 프로듀싱한 오. 걔네들이 이제 그 프라임타임에서 진짜 CF가 나왔어요. 아예 그러니까 that's a 비싼 슬래시잖아요 보면은. 그럼요. 그래서 그 보아를 그거 되게 관심 깊게 봤는데 그때는 그냥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방송 활동을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이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12살인가 13살에 데뷔를 그쵸, 했으니까. 그때는 너무 어렸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없어졌는데 소식을 들은 게 이제 보아가 발렌티하고 여러 가지 앨범을 맞아요. 일본에서 하면서 그 옛날에 그 콘서트 포리지도 보면은 비도 그때 좀 유명했었는데 비의 콘서트 포리지하고 보아가 일본에서 진행한 콘서트 포리지를 보면은 클래스가 달라요. 보아가 훨씬 더 인기 많았나요? 예. 일본 그리고 콘서트 문화가 그 당시에만 해도 일본 콘서트 문화가 훨씬 더 크고 팬덤이 예, 대단했죠. 더 이렇게 it was more glamorous, 네. 더 화려했어요. 보아하고 근데 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도 진출을 시도했잖아요. 맞아요, 특히 맞아요. 보아 같은 경우에는 그 키스 FM 여기 원오 K 그 오. 키스 FM에도 이렇게 출연해서 좀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고 비 같은 경우에도 MTV에 이렇게 출연을 맞아, 해요. 비. 거기 MTV VJ가 한인이잖아요. 또 박수진 씨라고. 오, 알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박수진 씨가 이렇게 진행을 세븐도 이거 세븐도 미국 그랬고. 진출을 이거 예. 한번 시도를 했고 그 뒤로 원더걸스. 원더걸스도 했고 CL도 했어요. 맞아, CL. 되게 많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 일단 보아의 이거 미국 진출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괜찮았고 노래도 좋았는데 좀 너무 이 그때의 팝적인 이미지를 따라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인터뷰 도중에 나오면 막 껌을 씹으면서 이렇게 보아가? 인터뷰를 하고 근데 영어도 잘했어요. 그때. 그럼요. 어려서부터 예. 교육을 삼개국어를. 받았다면서요. 예. 그래서 근데 그때 그렇게 뭐 그냥 흐지부지하게 좀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세븐은 갔었는데 세븐은 이제 K-팝 가수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갑자기 Little Kim을 피처링하면서 무슨 클럽에 있는 무슨 하드코어 래퍼처럼 하니까 너무 말도 안 되고 누가 릴킴하고 같이 했어요? 세븐이. 세븐. 그때 당시. 그렇게 해가지고 홀딱 망했고 그리고 CL 같은 경우도 Method Man하고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메센맨도 알아주는 래퍼 저기 힙합 그러니까 아티스트. 그럼요. 근데 무슨 리프트이라는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리프트이라고 말하면은 뭐 약을 해가지고 하이에 있다 뭐 이런 거를 의미를 하잖아. 그런데 그것도 좀 약간 흐지부지하게 끝났고 반응이. 그래서 희한한 게 보면은 이렇게 싸이도 미국 네. 진출을 했었는데 미국 시장에 맞게끔 좀 수정을 하고 좀 이것저것 요소를 넣는데 네. 그러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싸이가 그냥 한국 스타일로 야 그냥, 모르겠다 그렇게 한 게 오히려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강남 스타일은 여기서 대박 치려고 노려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맞아요, 만들었는데 맞아요. 내추럴하게 올게닉하게 여기 미국에 유튜브로. 있는 스타들이 보면서 근데 그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다 그때 줄줄이 실패했잖아요. 원더걸스까지.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뒤돌아 보면은 네. 그때 이렇게 그 씨앗을 뿌린 게 아닌가 100%.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 나중에 이렇게 뜨는 거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JYP에게 큰 박수를 쳐줘야 되는 네. 게 그렇게 있는 돈을 다 써가지고 조나스 브라더스의 오프닝 액트로 그 원더걸스 말도 안 되는 원더걸스를 맞아요. 넣어가지고 예. 거기서 원더걸스라는 그룹이 있다 하면서 한국 팬들까지 원더걸스를 보러 이렇게 조나스 브라더스의 콘서트에 온 게 있어요. 이런 맞아요. 원 이사님이 너무 제대로 말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서 뿌려놨기 때문에. 이제 BTS는 좀 약간 또 달라요. BTS는 BTS는 사실 아시안 팬들한테 동아시아 쪽에 그죠?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고마워야 하는 그런 경우예요. 왜냐하면은 아시안 팬들이 하도 이렇게 BTS 소셜이 날라다니니까 맞아요. 소셜 어워드를 먼저 받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거기서 BTS를 알리게 된 거고 그게 하나를 더 통해 가지고 미국 팬들이 더 생기게 된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무브멘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BTS 얘기가 나와서 오, 그러는데 BTS. 예. 그 혹시 그 지민이라고 알죠. 아시죠? 그럼 너무 지민이 좋아하죠. 또 이제 1위까지 하고 지민이 그 솔로로 나와서 아시안 가수로는 최초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얼마 전에 맞아요. 1위 예. 노래 좋던데 그 제목이 뭐죠? 무슨 크레이지
저기 저 무슨 크레이지죠. 네, 노래만 알아요. 노래 좋아요. 네. 제목을 알아야지. 아 그러니까 안 시안 씨가 틀어요? 나보다 더 잘. 아니 뮤직비디오 되게 세련됐어. 맞아요. 제작이사야. 제작이사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라이브 하는 것도 들어봤는데 네. 라이브도 라이브 잘해요? 논란이 좀 있었어요. 아 왜요? 누가 BTS요? 네. 지민 솔로. 예. 못해서? 얼마 전에 예, 나중에 꼭 아 들어보세요. 노래를 못 불러서. 예, 좀 논란이 얘네들이 조금 가창 있었는데. 얘네들은 BTS가 가창력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씩 보면은 여기 말 조심해야 돼.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맞아요. 잘 부르네 하는데 그게 플레이백인지 왜냐면 라이브인지 모르겠 너무 좋으니까 어떨 때는. 전직 가수로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모든 가수들은 라이브를 잘해요. 오케이? 솔직히 말해서 BTS 라이브 무지 잘해요. 예. 어디 스튜디오에 들어가가지고 녹음하라고 해보세요. 그런 이렇게 컨트롤된 환경이면은 당연하죠. 노래 잘해요 네. 대부분. 그런데 이렇게 춤하고 모든 거를 섞어가지고 특히 6명이 한 곡을 부르는 거는 그거는 라이브를 소화하기가 쉬워요. 쉬운 거보다 할 수가 할 같이 만해요. 부를 때. 왜냐하면은 뭐 길어봤자 무슨 한 30초 맞아요. 구다리 아니면 10초 구다리 이렇게 하고 그쵸, 한 소절씩.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솔로 가수로 넘어갈 때는 그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럼 완전히 그 실력이 더 그래서 받쳐주는 거예요. 실력이 받쳐줘야 예. 되고 그리고 노래까지 이렇게 부르고 댄스까지 소화해내려고 그런 정도면은 굉장히 많은 체력이 소모가 되고 그럼요. 라이브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이사이에 코러스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뒤에다가 이렇게 깔아놔. 플레이백을. 예, 플레이백을 조금씩 깔아놓으면서 라이브하고 섞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네. 아니면 아예 립싱크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있고 네, 네. 아니면 아예 라이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비욘세나 마이클 잭슨이 진짜 대단한 거네요. 아 근데 그렇게- 다 깔아요.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저기 비욘세나 이런 거 보면은 플레이백이 없는 것 같아. 옛날에 마이클 아예- 잭슨도 전성기 때 보면은 전성기 때는 오케이 그런 거 와, 없다고 보는데 내가 네. 볼 때는 요즘에는 요즘에 다 깔아요. 어느 정도 요즘에 깔아요. 깔아놓는 게 그거 it's 이유는. accepted practice. 그래서 저는 그 논란이 있었던 그 영상을 보고 약간 안타까웠던 게 일단 함성 그 앞에서 팬들이 함성이 너무 크니까 되게 듣기 어려워하고 나중에는 인이어를 그냥 빼더라고요. 아, 그것도 있어요. 머라이어 캐리도 얼마 전에 그게 있었어요. 뭐 듣기 힘들어가지고 네, 그냥 빼버리더라고요. 아예 빼버리는데 그래서 막 음정이 맞지 않아가지고 이제 논란이 생겼던 건데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그 인이어도 사실 맞아요. 그 관객들의 소리도 그러니까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안 들릴 것 같아. 특히나 어디서 그게 1위를 하고서 1위 축하곡으로 라이브로 완전히 하는 거였는데 팬들이 난리가 난 그치. 거예요. 어. 하나도 안 그럼 들리니까. 보통 이걸 꽂으면은 음악은 자기가 들어가지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들려야 제 되는데 생각에는. 거기서도 세팅이 잘못될 수가 있지. 어. 예를 들자면 볼륨이 너무 작게 아. 잡혀 있던가 아니면 인이어가 작동을 안 하던가 배터리가 나갔던가 그러면 저기 머리가 완전히 까매지겠다. 하얘지든지. 그래서 그냥 이제 나중에 빼고 이렇게 했는데 뭐 어쨌든 원래 빼고 잘하는 이렇게 건 바꿔야지 그냥. 원래 올드스쿨. 근데 BTS 원래 라이브 잘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잘하죠. 잘하죠. 아이, 예, 난 다 나- 잘해요. 노래 잘 불러요. 맞아. 아미 여러분, 저는 BTS 라이브 실력에 대해서 전혀 아니, 의문이 없다고 그럼요, 말씀드리고 너무 싶습니다. 최고죠. 그리고 BTS 노래들이 이게 클래스가 저는 달랐다고 봐요. 이 맞아요. 봄날이나 뭐 버라 뭐 이런 그 마이크 드랍이나 이런 노래를 저는 이제 솔직히 K-팝을 한동안 안 보다가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 레커멘드 채널 해가지고 근데 처음에 마이크 드랍을 딱 보는데 그 퍼포먼스 보는데 그 호비가 발로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야 얘네들은 춤추는 스타일이 달라요. 예. 다른 거 여태까지 내가 본 그 그러니까, K-팝 예. 다 잘해. 아티스트라고. 다 잘해 진짜. 예, 근데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우연으로 뜬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BTS는 그렇죠. 완전 실력으로 똘똘 뭉쳐서 뜬 굉장히 것 같아요. 수년 동안 다져진 그 트레이닝이 아니 그 가오가 이거 이 시쳇말로 그 가오가 나오더라고. 아니 가오, I understand. 그게 가요계에서 아우라가 가오라는 딱 말이 많이 느껴져요. 나와요. 다른 맞아요. 예. 다른 아티스트한테서 잘 느낄 수 없는. 그래서 그 프로듀서가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강시혁. 예. 아니 나는 더 대단한 게 그분도 BTS가 맞아요. BTS가 데뷔한 게 선배네 학교 선배. 그 그 미학과. BTS 데뷔한 게 그래도 한 10년 이상인데 이게 인간이 6년 동안 그렇게 서로 활동을 하면서 네. 10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뭐 우여곡절도 같이 하면서 트러블이 같이 있었겠죠? 겪으면서 그래 난 그게 스캔들이 없다는 게 여자친구 하나도 없다고 뭐 누구는 뭐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 그 정도 그룹이 뭐 10년 이상 이렇게 있으면 스캔들이 나기 그렇죠, 나름이거든요. 또 젊은 남자들이 이렇게 있는 그룹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자기 관리도 철저히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근데 그때 잠깐 휴식기 들어간다고 발표했을 때 그때 RM이 약간 군대식으로 애들 잡는다 이런 논란 있지 않았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그런 그런 뉴스들도 가십성으로 약간 그런 있었죠. 하나 인물이 본 것 같아. 필요해. 그 보이밴드에는 이렇게 리더. 리더가 네. 필요해요. RM이 가끔- 리더잖아요. 네, 가끔 맞아요. 군기들 네. 그래서 잡아야 누가 되고. 약간 조금 건방지게 나서 그걸 한번 혼냈다 뭐 그런 걸 제가 한번 기사를 본 적인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사실일 거야. 거의 그런 일은 항상 있는데 근데 그렇게 혼다면서도 뭐냐면 they're like billionaires. 돈이 많잖아. 그러니까 나 에이씨 나 안 해. 이러면 그만인데
그렇죠. 근데 사실은- 계속 꾸준히 한다는 걸 보면 음. 정말 와 박수 쳐줘야 돼. 얼마 전에 예. 군대도 멤버들이 몇 명 갔고 지금 그렇죠. 제이홉 갔고 또 하나 먼저 간 친구가 누구죠? 저기 정국 정국. 정국. 정국이 간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국이 네. 제일 그 잘생겼다는 애죠? 나 모르겠어. 제 기준에서는 이제 지민이 잘생겼는데 지민 잘생겼죠. 아니 지민이 인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 내가 저는 보면은 저도, 예. 유튜브 보면은 지민이 내가 볼 때는 약간 그 눈이 음. 무슨 약간 아니 좀 이런 얘기 약간 눈빛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 뭔가 이렇게 못 먹겠어. 너무 섹시해? 섹시한 눈빛. 아니 그 눈빛이 네가 그래서 이게 솔직히 불편한가 봐. 눈빛이 약간 조금 섹시하다고 느꼈나 봐. 양맞은 오. 듯한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제가 아니에요. 저 그런 아이든 얘기 씨, 들었어요. 난 그런 얘기 아니,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난 근데 저는 지민 그런 노래 얘기 아니에요. 좋아해. 나 지민 노래 우리 좋아해. 문화 충격은 이분이 얘기하는 아니, 거에 대해서 아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니. 절대 내가 지민 좋아해. 이분의 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눈빛이 뭔지 아시죠? 알죠. 근데 그만해. 여자 팬분들이 우리 캔슬돼. 그래서 좋아하는 Let's 게 cancel. 여자 그 팬분들이 대목 지우자. 전 세계의 많은 여자 팬분들이 지민을 그래서 좋아하는 게 그렇대요.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뭔가 섹시한 느낌? 그러니까 잘 어울린다. 왜 나한테 아니 솔직히 물어봐. 말해서 약간 퇴폐적인 느낌을 주는 친구야. 맞아요. 그래서 이런 반전 느낌이 있다고 해서 되게 근데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순진하고 귀엽대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네. 되게 인기가 많아. 어느 정도로 인기가 많냐 하면은 남자들도 이렇게 지민처럼 생기고 싶어가지고 성형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서요. 있어요. 근데 거기서 유명한 거 알아요, 유명한 저 케이스가 누군지. 있어요. 네. 자, 얘 내가 이걸 몇 번 들었었는데 이렇게 지민처럼 생기기 위해서 성형 수술을 몇 번, 6번, 7번 그런 리포트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세인트 본 컬루치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네. 22세 캐나다 배우래요. 네. 그 컬루치가 방탄소년단 BTS 멤버 지민을 닮고 싶어서 약 3억 원. 3억. 자, 원화로 3억 원을 들여가지고 12차례 성형했다가 와.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어요. 이게 어제 나왔던 건데. 6번 수술했다고. 아니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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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이면 성형 수술 해봤어요? 뭐 한 번은 해봤죠. 아 그래요? 뭐. 저도 한 번은 해봤어요. 정말요? 어디? 예, 그 보톡스 맞아봤어. 진짜로? 시술 여기 맞아봤는데 그래서 진짜 턱이 이렇게 조그매지더라고요 이게. 아, 근데- 잠깐만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 6개월 가. 6개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가 들었는데 여기도 성형외과 많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많죠, 많죠. 한국인들이 수술을 잘한다, 시술을 잘한다고 소문 났는데. 잘해요 한국 사람들. 근데 다들 이제 물어보는 게 네. 그런 얘기를 한대요. 저 이거 수술하다가 마이클 잭슨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어.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원의사님 원하면은 장동건처럼 될 수 있어. 아니 나는 근데 그럼 수술 약간 받 베이스가 있어요. 약간 베이스가 있으니까 내가 그 나는 얘기한 근데 거야. 수술 받으면은 그게 좀 잘못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이 친구처럼 그럼요, 얘는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렇대. 그래서 3억을 써가지고 지금 이거 영국 일간 그 데일리 메일에서 보도를 했는데 세인트 본 콜루치 22살이었대. 그 아니 이 어린 친구 친구가. 이 친구 굉장히 유명한 친구 아니에요? 전 봤어요. 나도 이 이거 친구. 본것 그 전에 같아요. 뉴스 얘가 한국에서 박지민 닮으려고 예, 이렇게 수술, 예, 아니 예. 박지민 지민 닮으려고 맞아요, 수술했다고. 맞아요. 자, 근데 지난해 11월에 그 받은 턱 보형물 삽입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지난 23일 오전 한국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아이고. 그 홍보 담당자 에릭 블레이크는 데일리 메일에게 그가 지난 22일 보형물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았는데 감염이 있어가지고 그 삽관을 시도했으나 결국 몇 시간 후 숨졌다는 소식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인펙션으로 야, 네. 그 합병증이 이거 있어요. 병원 완전 이거 그럼요. 망하겠는데 어딘지 아니, 모르겠지만. 소송에 들어갈 수도 있죠. 예. 예를 들어 유족이 시안 씨 유족들이. 혹시 아세요? 어느 병원? 아니 저는 모르겠고 아니 안 나왔나 병원? 아니 근데 병원이 한국에서 그 이제 이런 건 함구해야죠. 그 어. 성형 수술 압구정동 그 거기에 그 압구정로의 그 길거리에 가면은 오른쪽으로 뭐지 건물들에 맞아. 성형외과가 많아요. 편의점보다 더 많아. 강남역에도. 아니 농담이 아니고 한 건물 안에 성형외과가 층마다. 한 4-5개가 네. 층마다 음. 피부과는 하나 거의 꼭 포함되어 있고 아니, 근데 농담이 아니야. 근데 의사들이 지금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게 성형외과 아니에요? 돈을 가장 잘 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전공이 나중에 전공 의를 선택할 때 할 수 있다면 피부과나 성형외과나 그러니까. 안과를 택하려고 하죠. 특히 한국에선 솔직히 네. 내가 아는 남자애들도 다니는 것 같아. 그 피부 관리하고 나는 솔직히 나는 근데 다녔어요 한국에 있을 때. 안 됐. 연예인이셨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한 달에 많이 2년에 한 번씩 그 쥐젖 같은 거 나면은 그거 아. 띄고 그리고 점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있잖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적당히 하면은 좋은 거라고 봐요. 음. 적당히 해서 진짜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뭐 연예인들 중에서도 와 진짜 엄청나게 예뻐졌네 하는 그럼요, 사람들이 그럼요. 있잖아요. 나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소 누구 뭐 하여튼 튜닝이라고 하죠. 튜닝. 튜닝. 튜닝이라고 그러나요? 튜닝. 그거는? 근데 너무 예뻐지고 너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 내가 보니까. 근데, 네, 근데 그런 네. 경우는 드문 거예요? 약간 그렇죠. 뭐 진짜 뭐 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에 그런 신조어까지 있을 정도로 아, 정말 그 정도로 나의
얼굴을 완전히 바꿔줬다. 네. 뭐 이런 정도 그 정도로 한국에서는 가능하죠. 이렇게 정말 비포 애프터 그거. 네, 완전히 다른. 옛날에는 그 옥주현 지하철역에- 가지고 그랬는데 그 옥주현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지하철역에 아, 사진들 있잖아요. 진짜, 비포 애프터. 네, 좀 충격적이에요. 보면은 아. 그 어떤 사람들은 야 진짜 전하고 네. 근데 그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거 발급받을 때 좀 문제되지 않아요? 야 얼굴 이렇게 너무 달라졌는데 원래 오리지널하고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다시 그런 경우도 있죠. 그 중국에서는 이런 사례도 있대요. 그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은 다음에 이혼하는. 아, 오리지널 너무 예. 달라서. 그거 DNA가 안 좋다. 너무 바꿔가지고 너무 그 사기 결혼이다. 아니, 뭐 이런 근데 이런 경우도 그거는 있대요. 문제가 되는 게 음. 이런 얘기가 그렇지만 추남 추녀 커플이라도 자식들이 잘생기고 예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있어요. 그게 그럼요. 그 DNA에 따라서 네,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는 너무 내가 볼 때는 자극적. DNA까지 차별하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 뭐 DNA 차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뉴스 우리 접하잖아요. 가끔씩. 예. 되게 안타까운 게 한국은 너무 저기 뭐 K-팝 아이돌 뭐 워낙에 요즘에 한류 문화가 엄청나죠. 뭐 전 세계적으로 예. 대중화가 됐으니까. 미국까지 접수했으니까. 그럼요. 근데 미의 기준이 스탠다드가 이렇게 잘생기려면 무조건 케이팝 아이돌의 누구 같아야 되고 예쁘려면 뭐 블랙핑크의 지수, 블랙핑크의 제니 같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미의 기준이 너무 정립이 딱 돼버린 거예요. 획일화가 됐다. 약간 예. 까무잡잡해도 예쁠 수 있어요. 그렇죠. 얼굴에 약간 턱이 각이 져도 예. 충분히 매력적일 수 예, 있어요. 그냥 그럴 수 아니에요? 아니 제가 예를 들면 아니 왜냐면 저는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네, 네. 거기 이제 같은 반에 여자애가 있었는데 여학생이 있었는데 예뻤어요. 근데 갑자기 쌍꺼풀 수술을 하는 거야. 근데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 전이 더 예뻤다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왜 수술했나 근데 싶더라고. 나는 그때 쌍꺼풀이 좋은 건지도 몰랐어요. LA에서 쌍꺼풀을 조금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좀 보면은 크게 넓게 이렇게 너무 두껍게. 예. 그러니까 그것도 왜 그러냐면은 거의- 요즘에 예쁜 아이돌들이 다 쌍꺼풀이 아 그래요? 네, 다 이렇게 쌍꺼풀이 다 있죠. 네 그렇게 큰 진짜 막 렌즈 낀 것처럼 항상 큰 눈에 또렷하게 큰 눈.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 일자리 찾으려고 취직하려고 성형 수술을 하는 그렇다고 친구들이 하더라고. 인상 많아요. 좋아지려고 그죠? 이게 한국의 실체이긴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실체이긴 한데 이력서를 봐가지고 같은 스펙이야 다. 그러면 더 이쁜 사람을 뽑게 된다고. 근데 아. 확인 사살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진만 보면 모르잖아. 실제 인터뷰를 이제 그러니까. 봐야 그렇죠. 되니까. 인터뷰를 봐야 되는데. 저기 사진은 뭐 포샵도 가능하고. 그래서 성형들을 하나 봐요 이제. 근데 예. 그게 되게 제일 많대요. 이렇게 학생들이 고등학교 다니고 뭐 수능 본 다음에 대학 들어가기 전에 성형 수술을 하는 친구들이 많고. 대학 들어가기 전에. 예,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쌍꺼풀 뭐 이런 거를 뭐 대단한 뭐 뜯어고치 뭐 양악 수술 뭐 그런 건 아니겠지. 근데 보통 쌍꺼풀, 그다음에 뭐 코 수술 이게 진로가 그렇대요. 그다음에 뭐 이거 입술에 보톡스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2차례 이렇게 그러니까요. 했는데 근데 이게 또 트위스트가 있어. 이게 100% 지금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그런 뉴스라면서요. 또 그 이게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지금 이거를 내가 이거 보도를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이제 이 해당 소식이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있다는 있다고. 보도가 또 이어 나왔어요. 이 보도를 한 언론사는 믿을만 한 거예요? 언론사는 데일리 메일이에요. 그러면은 믿을만 한데. 네, 인디펜던트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이제 이게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나온 이유가 인디펜던트가 얘기를 하는 게 그 콜루치하고 관계자들이 연락이 안 된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콜루치의 사진이 뭐 AI가 생성한 가짜일 수도 있다 그런 주장도 있고 또한 이 아이하트 라디오에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사람의 그 representative 그 에릭 블레이크라는 이름의 홍보 담당자는 연락처를 또 찾을 수가 없대요. 아무튼 근데 아니 이거 좀 약간 이상한데?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홍보 차원에서 이랬다는 거예요? I don't know. 홍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거는 간에 홍보라면 역풍이다. 왜냐하면 이 그럼요. 친구가 드라마 촬영하려고 성형 맞아요, 수술한 맞아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것도 이게 드라마 촬영한 시간하고 그리고 이 보형물을 삽입을 했다는 시기하고 뭐 여러 가지 시기가 안 맞아 떨어지나 봐.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대요. 사실인지 아닌지 I don't know. 근데 지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대요? 이 친구가 자기를 그렇게 닮고 싶어가지고 성형 수술을 했다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 지민 씨의 입장은 이렇게 뭐 언론화되지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안타까워하지 않을까요? 지민은 성형 수술 했을까요?
뭐. 저는 솔직히 BTS 멤버들 몇 명 보면 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누구는 코를 한 것 그럴 같고. 수 있죠. 당연히 뭐 요즘에 네. 방송에 나오려면 왜냐면은 시아님은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아무것도 그래요? 안 하신 감사합니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저도 그래요. 사실 네, 저라고 내추럴하세요. 해도 네. 그런 유혹이 되게 많았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한국에 가서 성형외과를 가면 다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요. 그리고 쓰는 저한테 표현이 그럴 거예요. 이걸 고쳐야 되고 저걸 고쳐야 된대. 네. 네가 날 보고 뭘 고치라는 거야. 아니, 제가 가도 지금 그럴 거예요. 그렇게 네. 얘기를 한대요. 네, 맞아요. 뭘 고쳐? 아니, 당신이나 고쳐.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것만 고치면 조금 더 예뻐질 텐데. 맞아요. 그렇게. 요것만 고치면 조금 이게 더 난 아쉽네요. 충분히 그러면서. 이뻐. 약간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만약에 상담을 받으러 가면 지금 이게 살짝 아쉽네요. 코를 살짝 더 그렇게 높이면 얘기한대요. 네. 화면이 훨씬 더 예쁠 텐데 훨씬 더 얼굴이 작아 보일 텐데 좀 아쉽네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아마.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의사가 아니라 장사꾼이에요. 거의 실장이에요. 아니, 근데 거기 저기- 이제 시스템이 실장이 와가지고 그 튜닝 해야 되는 거를 다 먹는 걸 얘기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커미션. 근데 내가 볼 때 실력 좋은 의사들은 아무래도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요, 결과물 보고 또 그럼요. 흡족해야 하면은 더 빠져 이게 중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의사들이. 야 여기만 좀만 더 고쳐. 그 측근들 다 마이클 잭슨 야, 여기만 여기만 수술 안 했대. 한 번도 안 했대. 본인은 두 번 했대. 코하고 저기 진짜? 턱. 코 두 번 하고 여기 턱.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볼 했대, 때 코 두 번은 무슨 소리야? 근데 피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에 마이클 잭슨이. 한 3, 40번 한 거를 한 번으로 그냥 친 것 같아. 아. 내 생각에 그냥 코를 했다. 그리고 어, 턱을 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그 사람은 그 백반증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못 믿겠고 솔직히 백반증이라고 솔직히 제가 볼 때 못 믿겠어요. 백반증을 그 흑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보면 백반증 걸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신 커뮤니티에. 되게 꽤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런데 마이클 잭슨처럼 얼굴을 그렇게 확 맞아요. 엄청나게 바꿀 네. 정도면은 바꿨지. 피부까지도 나는 이렇게 과격하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사람의 프로듀서 퀸시 존스가 얘기했어요. 그 케미컬 필링 하고 다녔다고. 마이클 예전에 잭슨은. 막 한국에서 고백- 그래서 고- 저 80년대 90년대는 박피 박피 한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얘지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그래서 뭐 저 어릴 때 막 그런 말 들었어요. 마이클 잭슨이 박피했대 뭐 이런 게 막. 예. 박피. 그리고 저기 그 성희롱 스캔들 그 성추행 스캔들 나왔을 때 들이닥쳤을 때 그 경찰들이 거기에 그게 있었대요. 그 크림 있잖아요. 그 욕조에 크림 뿌려가지고 그 색소 하얗게 제거하는 그거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그냥 백인 되고 싶어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얼굴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못생겼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코 커다. 너 왜 이렇게 피부 까맣냐. 그러니까 바꾸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어렸을 때부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민 예. 얘도 뭐 근데 네 오리지널 얼굴도 잘생겼던데. 이 친구. 맞아요. 예. 잘생긴 오히려 친구예요. 그 전이 더 낫었더라고요. 나도 그런 내 거 말이.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성형 수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더 전이 더 낫다 이러면 또 안 되니까. 아니 솔직히 마이클 잭슨도 전이 더 낫지 않아요? 흑인이 흑인이 자연스러워. 훨씬 잘생겼어. 솔직히 솔직히. 스릴러 때 맞아요. 매력 나는 있었어요. 잘생겼어요. 네. 나는 솔직히 마이클 잭슨 되게 남자다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뮤직비디오 보면 충분히 매력 막 있었죠. 화내는 모습을 많이 나와가지고 난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 좀왜 저래? 그럼 마이크 타이슨은 마이크 타이슨도 좀 이상해. 그 목소리가 목소리가 거의 마이클 잭슨 수준이잖아요. 그 Say that to 친구도. his face. Oh man, I don't want to. 잠깐만 우리 다시 돌아와야 돼. 초반에. 우리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지금 우리 라라랜드의 이시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즐거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네요. 네, 다시 시간이 돌아오겠습니다. 금방 여러분은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지민 그 impersonator 그 von 그 친구 이름이 뭐였지? von 콜루치 이야기가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먼저 진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해. 진위 여러분 여부. 생각을 네, 진위 들어보고 여부. 싶어요. 그리고 Alright. 수술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문화 충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직장 성희롱 지구를 위협합니다. 열심히 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 꽃미남 회사원 A씨. A씨의 하루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꽃미남 A씨를 음흉하게 쳐다보는 팀원들. 매일매일이 미남은 괴로워입니다. 일과 중 궁금한 게 생겨 질문을 했는데 선배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일삼네요. 이거 영 불편해요. 물을 들어가는 A씨. 동료 직원이 훑어보며 하트를 날리네요. 참 민망하면서 무서워요. 업무 후 칭찬을 받는데 팀장님이 엉덩이를 토닥토닥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루가 영 불편한 꽃미남의 하루. 무엇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상황입니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계신다고 느끼시면
제일 먼저 슈퍼바이저 혹은 HR 부서의 도움을 꼭 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 내에서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신 경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이라는 곳에서 추가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내 이루어지는 성희롱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을 서로 배려하는 직장 문화를 만듭시다. 이 광고는 라디오 코리아와 함께합니다. 네, 문화 충격 돌아왔습니다. 컬처 shock. 예, 이시안 라디오 진행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진행자. 예. 네, 여러분이 우리를 질투할 만큼 그 아름답고 네, 성격이 좋으신. 예. 근데 제가 시안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좀 이렇게 공주병일 줄 알았어요. 되게 약간 좀 재수없는 면이 있지. 네, 그럴까 좀 했는데 너무 달라요.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아니 완전 엄친딸에다가 어. 나 그렇게 얘기하지 욕먹나? 그게 아니요, 아니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되게 엄친딸에다가 너무 아름다우시고 그리고 성격도 심지어 털털하고 너무 괜찮아요. 털털하신 것 좋게 같더라고요. 봐야죠. 털털하세요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이제 라라랜드를 진행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3개월 3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어제는 이제 어떤 분이 한인 그 타운 내에서 갑자기 어떤 아저씨 분이 되게 랜덤하게 지나가면서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되게 감사했는데 최근에 이제 피드백이 많이 들어오는 게 이제 그런 고정 팬층들이 조금씩 이렇게 생겨 나오고 네. 있는데 며칠 전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시안님 어떻게 그런 우리 7080에 대해 문화 뭐 이런 노래 뭐 우리가 옛날에 뭐 하고 놀아 그런 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그러면서 세대를 아우르는 라라랜드가 약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예. 것 같아서 되게 좋다고 그런 피드백을 몇 분들이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게 뭐였냐면 저는 저희 집에서 완전 막내예요. 아, 위에 이제 언니가 2명 있고 아. 완전 막내고 그러니까 세 자매. 언니는 또 이제 네네네. 오렌지족 그쪽 그리고 알고. 그 제가 친가에서도 완전 막내고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언니들과 사촌 언니, 사촌 오빠랑 항상 함께 놀았는데 다 70년대생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다 아시겠구나. 저는 그래서 전 그 어릴 때 문화를 막 아는구나. 가장 익숙했던 게 막 변진섭 씨 뭐 이런 변진섭. 막 언니가 포스터 이렇게 사촌 이집. 언니가 붙여놓고 완전 팬클럽 너무 좋아했는데 최진실 씨랑 스캔들 나가지고 울면서 막 벽 다 아니, 떼고 둘이 사귀지 않았어요? 사귀었죠. 오랫동안 그러니까. 사귀었죠. 결혼까지 그래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별명이 공룡이라고 또 지어주지 않았나요? 그렇죠, 둘리인가? 그렇죠, 그렇죠. 둘리? 그 옛날에 네, 막 그 옛날에. 그런 그 어릴 때 막 그런 기억들 그리고 어릴 때 막 즐겨 들었던 진짜 저 어릴 때 그게 다 약간 7080 세대여가지고 근데 아. 지금 라라랜드 청취하시는 분들이 그걸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예. 저는 그때가 진짜 한국의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80년대, 오렌지족? 90년대, 2000년대. 오렌지족 아니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때 후인데 저는 뭐였냐면은 오렌지족은 보통 이렇게 유학생들이 많이 그쪽에 가 있더라고요. 압구정. 예, 압구정 유학생파. 그게- 저는 교포파예요. 그래서 네. 교포파는 약간 다른. 오렌지족 때문에 교포파들이 더 욕을 먹었어요. 근데 그 오렌지족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나온 말 맞죠? 아니, 난 난 모르겠어. 난. 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 오. 오렌지 카운티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그 야타족이잖아. 한국에서 그 야타족. 야타족도 있었죠. 야타족이 야타족도 오렌지족이었대. 있었고, 나는. 난 몰라. 아니 오렌지족도 있고 야타족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오렌지족 최근에 영상이 뭐가 화제가 된 게 있어서 제가 봤는데 그때 당시 인터뷰였어요. 뉴스 인터뷰였는데 막 뭐 리바이스 맞아. 막 이런 거 막 게스. 아니 제가 볼 땐 그런 거 저희 때만 해도 사실 유학을 많이 안 갔거든요. 네, 근데 네. 그때 이제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이제 아. 갔다 오고 미국 문화를 우리 애들이 왔다 받아들이는 오고. 애들이 이제 그 오렌지족 그 문화를 맞아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좀 우리가 가져왔던 것 LA에 있을 때도 이 유학생 애들이 더 좋은 차를 몰고 네. 우리는 혼다 탔는데 유학생 애들은 BMW를 타더라고. 뭐야 독일 차 타고 독일 차 타고 항상 비싼 차를 타. 아니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저기 뭐 김혜김 씨, 뭐 예를 들면 나 김혜김 씨. 김혜김 씨, 뭐 원주원 씨인데 너는 어디야? 그럼 유학생이 나는 오렌지 이씨야. 말 되네요. 아니 근데 그때 당시 오렌지족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사회적인 되게 이슈였던 게 이슈였죠. 예. 그때 당시 훨씬 어른 세대들이 그때 당시 50대 60대 중장년층 세대들이 한 말이 저 버릇없는 것들 그렇죠. 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네. 우리가 MZ 세대를 보는 것처럼. 거랑 그 비슷한 맞아요. 우리가 MZ 세대 보면 진짜 이제 우리 문화 충격 많이 받잖아요. 근데 진짜 더 요즘에 더 재밌는 말은 꼰대.
우리 꼰대야 우린. 그래도 한때 X세대 소리를 들었죠. X세대시죠. 근데 우리 한때 꼰대야, X세대 막 018 이런 우리는 거. X세대, X세대. 네. 018 그 전화기. 뭐, 전화기? 아니 난 019. 019 우리는 016. 아니 PCS, 나 PCS. 012 했다가 012 삐삐. 삐삐? 삐삐 막 그러니까. 삐삐 시대? 저 삐삐도 했죠 당연히. 삐삐 했어요? 네, 삐삐 했죠. 삐삐 했지. 삐삐 하다가 이제 삐삐 했지. 018 뭐 이렇게 바꾸다가. 맞아요. 아 그건 018은 그거는 PCS잖아. 근데 이제 저기 맞아. PCS. 나는 디지털 011. 011을 제일 알아줬죠. SK텔레콤. 011이 제일 해가지고. 비쌌어요. 이동통신. 시티폰 생각나? 그 시티폰? 시티폰 알죠. 서울 시티폰? 아니 근데 그 재밌는 말은 그때 오렌지족들이 낳은 세대가 지금 MZ라는 맞아요. 거예요. 예. 그때 오렌지족들이 낳은 Z세대겠다. 그럼 X세대는 Z세대. 베이비 네. 부머 세대가 난 게 X세대. X세대. 그리고 그렇지, 오렌지족도 X세대가 아니 Z세대예요. 아니 네. 참 오렌지족도 그러면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날 수 있었나? 아니 오렌지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 X세대하고 비슷하 조금 바로 위지, 조금 바로 바로 위. 위. 약간 바로 위에요. 바로 그래서 거야. 그들이 이제 자식을 낳았을 근데 때. 이제 근데 오렌지족은 세대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돈이 좀 있고 그래야지 오렌지족 아니에요? 맞아. 돈이 혹시 아무나 낄 수 없었어. 꼴찌냐. 맞아요. 나는 오렌지족은. 거기에 이거 속하지 못했어요. 나는. X세대는 이제 정의하기 힘들다. 뭐냐면 저는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유학생을 하면서 선배들이 조금 X세대를 겁내했어요. 쟤네들은 겁 없는 애들 좀 약간 맞지. 그런 게 있었어요. 특히 교포면은 한국에서 좀 네. 그랬어. 그래서 언제- 나는 오렌지족은 아니었고 그냥 야타가 아니고 나는 나 태워줘 이거였어요. 나는. 그러니까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느꼈는데 이제 근데 저희들이 이제 MZ 세대를 볼 때 약간 그런 거를 좀 느낄 때가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네. MZ를 볼 때 그 어떠세요? 두 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제작팀의 이사님으로서 보도국의 이사님으로서 I do not recommend. 굉장히 다양한 밑에 직원들과 함께 일을 예, 하시잖아요. 네네네. 뭐 1990년대 후반 친구들이나 뭐 정말 어린 친구는 요즘에 2000년대 초반 학생들이 뭐 22살 뭐 23살 이렇게 되니까 뭐 일하면서 약간 세대 차이 있다라는 거 느껴보신 아니 적 저는 없으세요? 좀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 이제 방송 세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그 뒤로 간 것 같아요. 약간 뒷걸음을 한 느낌이에요. 후퇴한 것 같다고. 방송사가 예, 약간 예. 군대식이죠 한국이. 예. 제가 네. 이제 한국에 처음에 갔을 때는 굉장히 그 프리덤 마인드, 아메리칸 마인드 그러면서 갔는데 이제 한국에서 살면서 결혼하고 이제 돈 벌어야 되니까 바로 이제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세상에 무릎을 꿇 무슨 항상 난 칼퇴근이 맞지 그랬는데 음. 아주 그냥 한두 돈을 시간 벌어야 그냥 돼. 뒤에 있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자본주의 이제 사회니까. 밥벌이가 네. 되고 네. 또 이제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네, 맞아요. 일자리 잘리니까 그럼요. 원래는 회식하면 회식 오버타임 주나요? 내가 그렇게 아니 뭐 오버타임 물어보지도 못했어 무서워가지고 오버타임 물어보면 잘렸어 우리는. 아니 그런 사람들이 근데 진짜 있다고. 옛날에 그래서 MZ 한국에서 아니 물어보면 잘렸어. 아니 MZ 세대 중에서는 회식할 때도 오버타임 주냐고 물어본대요. 맞아요. 진짜 예. 제가 두 분한테 저 실제로 봤어요. 진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이제 밑에 어린 친구랑 같이 옆에 이제 같이 함께 일을 하는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 지수 씨, 뭐 내일까지 그거 우리 하기로 한 거 그거 보고서 주기로 했는데 그거 몇 시까지 받아볼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요즘에 MZ들은 다 회사에서 에어팟을 끼고 하는데 일을 한대요. 네. 네 하면서 네? 잠깐만요. 아니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어폰을 좀 빼야지. 그러니까 전 이걸 끼고 해야지 능률이 오르는데요. 이렇게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클립이에요. 그 맑은 눈의 광자라고 해서 네? 맑은, 이렇게 맑은 눈에 뭐요? 광자. 광자. 미칠 광을 써서 네? 그래서 이제 부장님이 우리 신입도 들어왔는데 스타벅스 한 잔씩 먹지?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막내가 보통 이렇게 네, 딱 하는데? 뛰쳐나가죠.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네, 원래는. 근데 에어팟 끼고 이러다가 전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이렇게 멋지네. 멋지네. 그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느냐.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신입이야 또. 신입이 그렇게 얘기하는 신입이 전 신입이.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다시 아 이렇게 엑스트라 아이스. 그리고 무슨 말 할 시럽 때마다 살짝. 그 선배 그 보스가 무슨 말 할 때마다 계속 에어팟 끼고 있으니까 네? 뭐라고요? 신입이 마치 10년 차 그 그러니까. 베테랑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제스처들을 그러니까. 보면. 근데 그것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약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뭐냐면은 잃어버렸던 그 권리를 이제 MZ 세대들이 찾아가고 있는 거다. 잃어버렸던 그 권리들을 근데 그 권리를 잃으신 분들은 어르신들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걸 왜 밑에 애들이 받아먹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다시 줘야지. 그럼 윗분들한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의견들이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꼰대라는 거야. 아니 근데 그래서 요새 기업들 중에서
은퇴자를 차라리 다시 고용하겠다. 그 MZ 세대가 골 아파서. 맞아, 그렇대요. 맞아요. 차라리 리타이어 하신 분들은 MZ 세대 해도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자꾸 그 자기 권리 얘기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죠. 그 영화도 있잖아요. 인턴. 인턴 영화처럼 로버트 드니로 나오고 저기 누구죠? 앤 해서웨이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더 열심히 하잖아요, 일을. 훨씬 더 열심히 하죠. 근데 그런 것 같아. 요즘에 그 G세 특히 MZ 중에서도 G 세대들의 특징이 약간 개인의 권리가 우선시. 나는 내가 제일이다. 다른 사람보다. 그리고 약간 사회생활하거나 어떤 대학교에서 새로운 사람 만나거나 직장 내에 새로운 사람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내가 왜 말을 걸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한다 그러고. 우리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해야죠 먼저.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만약에 내 딸이 MZ 세대라면 난 그렇게 살기를 바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딸이 내 자식이면 칼퇴근할 때 칼퇴근을 해야 되고 맞아.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권리가 지켜지길 바라죠. 굉장히 근데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내 딸은 그렇게 다 아니 그렇지 그게 인간이야. 근데 그게 인간이야. 그래. 근데 이제 내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싫지. 야, 그러면 좀 내가 이럴 수가 있는데 불만 막 폭발하고. 맞아요. 그래서 계속 한국에서 막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게 세대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데 그게 시아님은 그게 느껴지세요? 지금 제일 막내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네, 지금에선 제일 별로 그렇게 나이 차이 안 나는데 왜 그래? 아니, 그렇다고 쳐 그냥. 그래요. 그렇다고. 예. 저는 그쵸. 예를 들어 그런 건 있죠. 확실히 그런 건 있죠. 이제 뭐 다양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미국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그 특히 MZ 세대들의 그 나이대에서 한국의 그 교육 정책상, 커리큘럼상 다양성을 많이 가르치진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저도 아이한테 막 세서미 스트릿 같은 거 일부러 많이 보여주거든요. 되게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진짜 많이 나와요. 막 요즘에 에이시안 컬처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네, 무슨 세서미 스트릿의 지형. 아시안 지형. 일부러 많이 보여줘요. 노출을 많이 시켜줘요. 근데 한국은 민족성의 특징에 이어서 그런지 그런 나랑 달라? 피부색이 달라? 외국 사람 그럼 틀려. 틀리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거랑 틀린 건 완전히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약간 틀리다고 생각해요. 나랑 다르면. 근데 예를 들어 미국은 나랑 다르다고 해도 리스펙하라 그래요. 존중하고 인정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게 한국에 계속 MZ 세대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뭐 의견 좁혀지지 않고 이해 못하면 꼰대고 뭐 이게 자체가 한국의 특히나 그 MZ 세대 그 나이대에 그 교육 정책상이 한국에서는 다양성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그게 이제 미국의 역시 서울대는 달라. 이거 설명 맞아요. 근데 그게 미국의 장점인 것 같아요. 여러 인종이 이렇게 같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 사신 분들이 솔직히 그냥 한국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격하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게 넓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큰 나라에 오고 여러 다이버시티. 인종하고 이렇게 다이버스하잖아요. 그 인생을 경험하니까 여러 가지 문화에. 그렇게 솔직히 한국에 갈 때 약간 그런 걸 느끼시지 않아요? 가끔씩? 많이 느껴요. 특히 외국 사람 특히 막 약간 뭐 인종이 완전 다른 피부색이 까맣거나 그런 분들은 한국 가면은 어떤 분들은 동물원에 원숭이 된 것 같다고 유튜브로 찍어서 막 올려요. 내가 약간 시골 막 고창 이런데 무슨 막 그런데 가면은 동물원에 원숭이 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다양성을 그런 데는 교포도 가도 동물원에 원숭이가 정말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한때는. 그 옛날에는. 근데 우리가 MZ 세대를 보면은 81년생서부터 2012년생이네요. 그러니까 M이 이제 밀레니엄. 그럼 Z는 거의 막판 마지막 세대. 한 95년부터 한 94년부터 2000 초반까지 같이. 그러니까 거의 말세 세대라고 보면 되나요? 세기말. Z 세대. 맞아요. 그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 MZ 세대가 X 세대나 베이비 부머 세대에 비해 그 남녀간의 돈 문제에 솔직하지 못한다는 걸로 조사가 MZ 세대가 솔직하지 못하다는 게 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X 세대는 결혼을 해가지고 아니면 사귀면은 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 서로 털어놓고 그리고 그 뭐 비자금 같은 거 별로 없고 이렇게 같이 함께 하잖아요. 근데 MZ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플상으로 남녀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서로의 이제 돈에 대해서 자기의 돈 문제, 자기의 돈 상황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까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면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서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결혼한 부부들 결혼하고 나서도 따로 하잖아 따로. 그러니까 자기가 번 월급으로 자기 거 쓰고 내가 번 부인은 거의 그냥 그거는 그러면 뭐 렌트는 룸메이트. 아니 그래서 한국에서 데이트 통장이 나온 게 데이트 통장. 데이트 통장이 나온 게 따로따로
관리하되 데이트 통장 하나 만들어요. 당신 그래서 꼰대야. 그렇게 아니 얘기하는 게. 한 달에 얼마씩 넣어요. 그걸로 데이트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아니, 쏘면 그러면 렌트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반띵하는 거야? 누가 렌트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누가 비싼 음식 이렇게 쏘잖아요. 우리 아침 회의 때 했잖아. 누가 400불 냈다고. 그렇게 한번 쏘면은 그 잠을 설친대. 그래가지고 M세대 애들은 너무- 못 견딘대. MZ세대는. 아 이거 똑같이 쉐어해야지. 아.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이후로 그래서 젤 같은 거 통해서 서로 입금해가지고 뱀모 요즘에 뱀모 뭐 예. 해가지고 하고. 예. 진짜 이게 진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어쨌든 근본적인 해결책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게 필요한데 제가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게 유튜버 중에서 그 셜록 현준이라는 분이 계세요. 셜록 현주. 셜록 현준. 예. 한국에 셜록? 셜록 셜록 홈스처럼. 현준. 어, 이름이 약간 현준이야. 그 워드 플레이를 한 예, 거죠. 예, 유튜버 맞아요. 네임이구나. 뭐 그런 거. 이분이 되게 유명한 한국의 건축과 교수님이에요. 근데 되게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를 항상 본인의 의견을 이제 피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네. 올리시는데 그분이 MZ 세대에 대해서 한번 다루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한번 봤는데 그분이 얘기한 게 그 한국이랑 미국을 일단 딱 비교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이 딱 지적을 한 게 한국과 미국의 일단 길거리의 벤치 수를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를 통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벤치 우리 거리의 벤치. 벤치수로. 한국에는 벤치가 정말 적대요. 이분이 다 그 아, 서울 그런가요? 안에. 그런가? 네, 어. 벤치가 되게 적은데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네.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쓰레기통도 적어요. 그래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이제는 예, 예. 이제는 진짜 쓰레기통도 없어. 많이 한국 치웠다고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각자 자기 갈 길 바빠요. 막 빨리 지하철 타러 가야 되고 막 서울 네. 예를 들어 강남 이런 데만 하더라도 벤치가 잘 없어요. 예. 근데 미국에 있는 벤치 수 확연하게 그 미국 많아요. 예. 정말 많잖아요. 많아요. 예. 뭐 이런 파크도 되게 많고. 여기 앞에도 많고 뭐 어디 가든 그러니까요. 있고. 그 벤치수를 딱 지적을 하면서 이게 서로 다양한 인종이나 다양한 환경, 다양한 나이대가 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자리가 너무 한국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 함께 만나서 좀 얘기라도 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 없다라는 아니, 거죠. 커피숍이 그렇게 잔뜩 있는데. 근데 커피숍 가도 다 휴대폰 보고 있잖아. 서로 그 랩탑 요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벤치, 그래서 좀 광장, 어떤 큰 광장, 어떤 벤치, 파크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임의 장이 한국에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미국처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김 이사도 얘기를 했지만 요새 쓰레기통 옛날에 쓰레기통이 되게 많았잖아요. 어, 한국 맞아요. 거리에. 예, 그걸 예, 근데 없앤 게 이제 깨끗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죠. 한국이. 아니 돈 드니까. 그렇게 네 돈으로 간단한- 버리라는 거지. 맞아. 한국은 쓰레기 버릴 때 돈 이제- 내잖아요. 아, 나 그 쓰레기야. 쓰레기 봉투 예. 다 돈 내고 해야 되고. 야, 음식물도 따로 맞아. 해야 돼. 맞아요. 너 그거 옥수수. 수거해 본 적 있어? 야, 이거 옥수수 여름에 있잖아요. 그 냄새가 그냥 야. 옥수수 아, 먹으면은 쓰레기 수거 그 많이 옥수수 해봤어요. 알이랑 대도 따로 버려야 돼요. 예. 포도도 그 껍데기랑 난 그 거기까지는 씨도 안 지켰어요. 따로 버려야 돼. 거기까지는 못 지켰어. 아무튼 그래서 그런 그 한국에서는 되게 사회적인 MZ 세대 막 옛날에 오렌지 쪽 어른들이 하셨던 것처럼 지금 막 아유 저 MZ 그 여러모로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뭐 꼰대질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MZ 세대들이 사는 세상이 우리가 살던 세상보다 훨씬 더 어렵고 그리고 불확실한 점은 있어요. 보면은 그럼요 미래에 대한 뭐냐면 일자리. 결혼하기도 그렇게 뭐 3포 세대, 3포 5포 세대, 세대, 예. 6포 세대, 예, 7포 예. 세대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그럼요. 입장이잖아요. 예, 보면은 예, 예. 자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대학을 그렇게 다니면서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그렇지. 설사 벌 수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그거 가지고 렌트조차 내기도 어렵고 생활하기도 조차 어렵고 그래가지고 1인 세대가 너무 많아지고 예. 또 이제 혼자 먹는 그런 계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역효과 때문에 또 MZ 세대가 점집을 또 많이 찾는데 아, 그러니까 되게 불확실하니까 정신적으로는 되게 힘들어한다는 거네요. 그렇지 힘들어하는 거지. 점 보러요. 점을 그렇게 많이 본대요. 그래서 와. 경기 침체와 취업난 등으로 미래 불확실성이 늘어나는 가운데 점괘를 통해 조금이나마 불안감을 아이고. 덜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니까 확실히 스트레스는 많이 쌓이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한국에서 주 69시간 근로 아, 그거 부활시켰잖아요. 네, 나오면서 69시간으로 하겠다고. MZ 세들이 난리가 났어요. 진짜 힘 빠지지. 근데 그 69시간 주는 대신에 우리 하는 라디오 대신에 코리아는 32시간입니다. 4일 근무. 아 근데 어떤 필요에 따라서는 40까지 업될 수가 있어요. 그게 일로 와. 법적으로. 일로 와. 근데 진짜. 근데 어쨌든 라디오 코리아가 뭐 그 4일째 한 거는 앞서간 거죠. 그래서 예, 예. 그렇죠 선두주자로 정말 예. 앞선 좋은 예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아무 생각하려고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 까먹었어. 이거 참 엄청 자꾸 일로 와. 3,000%가 일로 와. 아니 3,000% 가기 싫어. 69시간 얘기하면서 예. 그 얼마 전에 또 MZ 세대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돈 진짜 많이 주는 회사. 그러니까 선택을 하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어 돈을 진짜 많이 주는 회사, 뭐 다른 회사에 막 두세 배 주는 회사, 그 대신 69시간. 뭐 그런 거랑 그리고 뭐 삼성하면 69시간 하겠지. 그리고 돈은 그냥 그런데 대신 칼퇴근에다가 이거 주사를. 이외에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뭐 회식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안 해도 되고 자율적인 네. 그런 시스템에 뭐 일 양도 그러니까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그것 중에서 뭘 고르겠느냐 했는데 저는 첫 번째 걸 고를 줄 알았거든요. 두 번째 더 많이 두 골라. 번째를 더 많이. 돈. 아니 워라밸. 그러니까 워크, 돈을 선택할 줄 워크하고 알았는데 라이프 그럴 줄 밸런스. 야. 저는 첫 번째 돈을 선택할 줄 알았는데 지금 특히 G세대는 거의 그러니까 과반수 라이프스타일을- 이상이 그래서 집을 못 사는 거야. 어? 에이, 본능 나오잖아. 본성 나오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나의 삶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 아니 근데 그게 that's true.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나 같은 사람은 진짜 애를 낳으면서 그냥 이 rat race에 그냥 어느 정도 피해자야 나는.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니까. 희생을 네. 해야 되니까 그런 거고. 근데 그렇죠. 사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살기를 바래요. 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여행도 인생, 좀 라이프 밸런스, 여행도 가고, 운동도 좀 세상도 하고. 보고, 운동도 하고, 사실 그래요. 정신 건강하고 건강이 중요하지. 사실 그리고 여행도 젊었을 때 가야지 나이 들어서 가면 아무 감흥이 확 떨어져. 그거 부인할 수가 없어. 아니 힘이 없어서 못 가. 아니 내가 대학 시절에 이렇게 여행 가면서 막 느꼈던 거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저 여행 가도. 그리고 영화를 봐도 재미가 없고 옛날엔 저 영화 광이었거든요. 막 못 봐서 진짜 날렸는데 맞아. 이제는 보기가 싫고 감흥이 없어 봐도. 그리고 사람들은 젊은이들. 감동받았다는데 나는 전혀 못 느끼겠어. 젊은이들 왜요? 여행을 가려면은 네. 이렇게 뭐 풀 패키지 뭐 맞아, 이런 그치. 바캉스 뭐 호캉스 패키지. 그런 건 다 럭셔리 필요 없고 뭐. 백팩 하나 메고 배낭여행. 백패킹을 배낭여행을 내가 볼 때 가면은 MZ 세대들 못 견딜 것 같아. 위험하긴 하지만 못 견뎌 MZ 세대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훨씬 더 남을 기억을 가방 여행, 만들 거예요. 배낭 여행. 그렇죠, 배낭 그렇죠. 여행. I 그러니까 really guarantee it. 사실 그런 경험들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건데. Oh yeah, 그렇죠. baby. 근데 이제 태국에서 시작했어요. 누가요? 아니 태국 배낭여행. 배낭 아 여행. 태국에서 시작하라고요? 아우 좋지 재밌지. 근데 보니까 저희들하고 이렇게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 같고 맞아요. 그 계좌를 오히려 그렇게 나눠서 부부끼리 하는 것도 그걸 당연하고 정상적이고 오히려 그걸 나누면 더 사실 나눠서 싸우는 케이스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부부들 왜냐하면 중에서. 조금 더 둘 중에 많이 버는 사람은 자기가 희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브레드 위너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럴 수가 진짜로. 있죠. 사랑은 희생이 아닙니다. 나눔입니다. 예, 근데 정신적으로 이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서 좀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근데 사실 미국도 그렇고 제가 미국하고 한국 그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어딜 가도 점집이 많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기 타운 야 우리 세일 돗자리 있잖아요. 깔자. 그냥. 여기 한인타운에도 너무 많아요 점집이. 어. 그 사이킥스. 맞아요. 사이킥스가 다 점집이야. 맞아. 모르잖아요. 그 어. 한인들은 잘 모르실 텐데 그게 다 뻘친 카드. 미국 사람들도 보면은 그렇게 점에 의존을 많이 해요. 그 12시 넘어가면은 1800 전화하라고 그 광고 막 나와요. 정말요? 사이킥 광고도. 내가 점집에 가는데 이렇게 세 번 갔는데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데 오지 말고 기도나 해. 저는 점쟁이가 나한테 그렇게 아. 얘기해요. 정말요? 야, 세 번 다. 세 번 다? 진짜 가면 안 되겠네. 가지 말려고.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괜히 근데 그냥 좀 이렇게 좀 속풀이가 되는 거 그렇대요. 있어. 그거는 확실히 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거기를 맞아요. 마음 고생한 게 좀 풀어진다고 그리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찾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 그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뭔가 좀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Z 세대들도 사실은 다 스트레스 받고 있고 다 네.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에서 좀 짠한 것도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터놓고 하면 안 돼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민이 말 못할 고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말 못할 고민을 그런 데서 하나 봐요. 그러니까 고해성사 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MZ 세대를 보면서 너무 쉽게 판단을 예, 하지 그러면 말고 안될 그리고 것 같아요. 지금 이해가- 이 시대에서 예. 살아가는 거가 얼마나 어렵고 또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를 그럼요. 고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MZ 세대. 편견 없이. 예, 편견 시아님 없이. 우리 또 한 번 이렇게 만나가지고 또 그럼요.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저 너무 좋죠. 재밌었네. 저 너무 이렇게 재밌는 방송인 줄 몰랐어요. 아 왜 몰랐어? 한 번도 안 봤구나. 하나도 안 본 거야 그러니까. 아니 안 봤어. 당연히 봤죠. 당연히 들통났어. 뭐 우리
유수연 유수연 위원장. 네, 그것도 유수연 받고. 그거 많이 그거 하나 봤구나. 아니 오케이. 많이 어제 받고. 어제 급하게 아니 벼락치기 이해해요. 서울대 벼락치기. 꼭 한번 더 또 초대해 주세요. 저는 저의 의견을 같이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예. 네. 아유, 초대해 이시안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라라랜드 12시서부터 2시 매일 이시안 씨와 그 이한님과 함께 네. 진행을 합니다. 예. 우리 문화충동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